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너레이터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ABC와 SYS 모듈을 임포트하고 print info라는 함수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ABC라는 것은 iterable, iterator, generator라고 하는 타입을 사용하기 위해서, SYS는 getSizeOf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임포트 하였습니다. printInfo 함수에서는 어떤 객체의 목록을 받아서 각 객체의 사용하는 메모리 양과 그 객체가 iterable, iterator, generator의 인스턴스인지를 확인한 뒤 객체의 타입과 함께 출력합니다. 여기에서 is instance라고 하는 빌트인 함수는 어떤 객체가 특정 타입의 인스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동작을 하고 그 결과를 true 또는 false로 반환합니다. true라는 것은 그 객체가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에 있는 asterisk 표현을 모르신다면 컨테이너 언팩에 대한 asterisk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ange라고 하는 이터레이블이 있는데요. 그 range와 동작이 유사한 제너레이터와 이터레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nge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의 파라메타를 갖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단, 반환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하는 그런 것을 작성해 볼 겁니다. range라는 것을 살짝 살펴보면 만약에 스탑 값으로 5를 건네준다면 next를 이용해서 하나씩 값을 읽어올 때 0, 1, 2, 3, 4라고 해서 스탑의 값보다 작은 것까지를 하나씩 반환하는 형태의 이터레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range라는 것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고 유용한 것인데요. 이터레이블이고 또 숫자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따서 제너레이터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형태로 만들 거고요. 이름은 generator function range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op이라는 것을 하나 받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을 위해서 저희가 쿼런 변수를 하나 초기값 0으로 갖고 반복을 하는데 이 쿼런 값이 스탑의 값보다 작은 동안 동작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쿼런은 하나씩 증가하면서 동작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next가 호출될 때마다 값을 하나씩 반환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yield 라고 하신 뒤에 스트링으로 변환시킨 쿼런 값을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제너레이터 펑션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동작을 하는 이터레이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터레이터를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클래스에 대한 작성 방법이나 이해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클래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터레이터라고 해서 range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top이라고 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def dunder init dunder 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죠. 또 self와 stop이라는 것을 이렇게 파라메타로 갖습니다. 그 뒤에 self 쿼런이라는 것을 주어서 0, 또 self stop이라는 걸 주어서 stop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클래스는 쿼런과 stop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스턴스 변수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터레이터가 되기 위해서 dunder, iter, dunder, self 타입으로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요. return self 합니다. 그리고 또 next, dunder, next, dunder 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때는
그 셀프의 쿼런 값과 또 셀프의 스탑 값을 비교해서 쿼런 값이 스탑 값보다 작을 때 알리트라고 하는 이름의 셀프.쿼런을 넣고요. 또 셀프.쿼런은 하나 증가시킵니다. 그 뒤에 리턴문을 사용해서 문자열 형태로 변환된 알리트 객체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 if 조건이 false일 때, 즉 더 이상 반환하는 값이 없어야 될 때는 raise에서 stop iteration exception을 발생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터레이터를 작성해 보았고요. 이 이터레이터에서는 이터와 또 next라는 것에 대한 빌트인 함수가 동작할 수 있는 던더 이터 던더 넥스트 던더를 이렇게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와는 달리 더 이상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때는 이렇게 스탑 이터레이션을 제가 발생시켜야 된다는 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길이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얘는 이렇게 짧게 하나의 함수 형태로 나왔고, 여기 나와 있는 이터레이터는 클래스 형태로 굉장히 길게 나오고 구현해 줘야 되는 메서드도 많죠.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타입 확인이라던가 작업을 더 진행해 보도록 하죠. 스탑의 값을 변경하면서 여러 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while문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true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시키고요. n의 값을 직접 입력받아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를 위해서 n이 1보다 작은 값이 입력되면 break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사용해 볼 건데요. 하나는 제너레이터, 또 다른 하나는 이터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문자열의 조인 메서드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바로 출력할 겁니다. 구분자는 공백으로 할 거고요. 조인을 하는데 우리가 제너레이터로 만든 거 있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펑션 range를 사용할 거고요. 입력받은 n을 이용해서 n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똑같이 공백을 구분자로 하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join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iterator range라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info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이 제너레이터 펑션 range라고 하는 것 그 자체와 또 제너레이터 펑션을 실제로 호출해서 객체로 만든 것, 그리고 이터레이터 range라는 것을 객체 만든 것에 대해 인포메이션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녀석은 함수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콜 되었을 때 제너레이터로 바뀌는 것, 이거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라는 것도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데 그 메모리 크기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넣어 봤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n equal하고 n의 수를 묻는데요. 5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러면 결과가 0, 1, 2, 3, 4, 0, 1, 2, 3, 4 해서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건네준 gf range라는 것은 펑션이고 크기가 136, 그리고 이터레이블,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의 인스턴스가 아니죠. 얘는 펑션이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너레이터입니다. 그리고 크기가 120이고 이 녀석은 이터레이블,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건네준
it range라는 것은 크기는 56이고요.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는 true인데 제너레이터가 아니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이라고 변경을 해서 다시 한 번만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결과는 올바르게 두 개가 동일하게 나오고요. 크기 정보 보시면은 똑같이 나오고요. 그 전 거하고 비교를 좀 해볼까요? 그 전 거랑 비교했을 때 크기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터레이터로 만든 것이 제너레이터로 만든 것보다 복잡하게 만들어진다는 단점은 있지만 메모리의 사용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제너레이터보다 약간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코드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0을 넣어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에서 동작을 좀 바꿔볼 텐데요.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 있는 정수 데이터만 골라서 그것에 2를 곱한 것을 합계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값으로 정수값이나 정수값이 아닌 것들을 섞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은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내부의 기술 방식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항을 써주시고요. 어떤 항에 곱하기 2한 값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 for 항의 이름 in data라고 해서 그 데이터 목록에 있는 각각의 객체를 꺼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때 조건이 있죠. 그 객체의 타입이 int인 것만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합계를 구해서 그것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동작을 한번 시켜볼까요? 결과를 보시게 되면 4라고 보여졌네요. 1이라는 것을 곱하기 2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곱하기 2 했고요. 그 다음 2에 대해서 곱하기 2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진 거죠.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2니까요. 그리고 2에 대해서만 곱하기 2 한 결과 4가 출력된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여러분께서 꼭 저장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프린트 sum 하신 다음에 그 괄호 속에다가 내용을 넣어 주실 때는 이 괄호를 포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의 경우에는 인수로 사용을 할 때 앞뒤에 있는 소괄호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용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동일하게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 또 학습을 해봤는데요. 프린트 인포에 의해서 한번 그 타입을 써보도록 할까요? 프린트 인포에다가 여기 GE라고 된 것을 넘겨보도록 하죠. 그러면 얘는 제너레이터고 크기는 120이면서 이터레이블,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모두 true 값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만든 제너레이터 펑션 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제너레이터 펑션 타입의 레인지가 있죠. 이 제너레이터 펑션 타입의 레인지.
이것은 함수 호출에 의해서 제너레이터가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제가 5라고 넣고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 제너레이터는 이터레이터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터레이블로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항을 for문을 사용을 해서 꺼내 가지고 저희가 출력을 하고 싶다면 for x in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펑션 range하고 반드시 호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하는 동작을 기술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문에서는 자동으로 next를 이용해서 하나의 항식을 꺼내 x에 넣고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실행 결과를 보시면 0부터 4까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펑션을 in 뒤에다 쓰는 것이 굉장히 낯서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써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제너레이터가 된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레인지 썼던 것과 동일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터레이터 레인지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도 익혀봤지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사용을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